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그 3일간의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배웅해드릴 때쯤 되니까 이젠 아예 서 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쫙 빠졌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또 다른 영체들이나 사념체들이 막 저를 공격하고 또 제 안으로 들어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잔뜩 힘을 주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어떤 새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누워 있었던 때였어요. 그렇게 좀 누워 있었는데 그 뒤에 순간적으로 제 심장 쪽에서 나무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끝도 안 보일 정도로 정말 크고 무성한 나무들이 엄청나게 제 심장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는 상태로 보고 있었던 제 방의 천장의 모습과 제 가슴에서 나무들이 솟구치면서 막 자라나는 장면이 동시에 보여졌었어요. 두 개의 공간과 차원이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 제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놀랐지? 괜찮아. 이제 안심해. 지금부터는 안전해. 이제 누가 너한테 해코지하고 널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나도 알아. 너가 힘들었었다는 거. 지금 들리는 이 새소리 너무 예쁘지? 그래. 이제 너한테도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니까 이제는 너도 이렇게 이쁜 새소리도 들으면서 주변 풍경도 구경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아. 너는 똘똘한 아이니까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이런 말들이 약간 동굴에서 말하듯이 제 몸통 안에서 울려오면서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 말을 듣고 그동안 힘들었었던 일들이 쫙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때가 저와 상의자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반신반의했었어요. 그때가 제가 정말 노예로지 걸릴 정도로 사념체들, 빙의체, 감정체들한테 시달리고 공격받고 있었던 때였어서 이게 과연 정말 상의자님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때는 반가운 마음보다는 경계하는 마음이 더 컸었어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드디어 우리 딸이 상의자님과 합일이 됐다면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를 진정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상의자님과 계속 말을 했었어요. 중간중간 상의자님과 말이 끊겨진 적도 있었지만 의식을 집중하면 연결이 다시 됐었어요. 초반에는 전부 육성으로 대화가 오고 갔었고 중간부터는 직감으로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전화통화하듯이 사람 말소리가 또박또박 선명하게 들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특히 상의자님이 남자 목소리로 말을 하셨었는데 이게 진짜 무슨 남자친구랑 전화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끊기지 않고 말이 들리니까 이 상황이 되게 웃기기도 하면서 얼떨떨하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뭔가 다른 존재인가 싶어서 불안하기도 했다가 다시 상의자님과 합일이 됐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저는 상의자님의 목소리가 이렇게나 크고 쩌렁쩌렁하게 잘 들리는데 이 소리가 엄마한테는 안 들린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엄마한테 지금 이게 안 들린다고? 엄마 지금 이 소리가 진짜 안 들린다고? 하면서 재차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의자님과 말을 할 때 처음에는 상의자님이 본인을 자신은 이아시톡스라는 별의 행성의 존재라고 말을 하셨었고 말투도 약간 기계식이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제가 혹시 제 상의자님이세요? 하고 물어봤었는데 그제서야 맞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원래 정상적인 목소리로 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의자님과 그 당시 나눈 대화들을 일부 말해보자면 이랬었습니다. 새 인류, 새 시대를 위해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엄마는 앞으로 어떤 임무가 또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너를 서포트하는 게 가장 큰 임무였었고 다만 아직 해야 할 임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하면 이루어질 거야. 하늘이는 떠날 때 잘 떠났었나요?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었나요? 놀랐었어. 놀랐지만 곧 자각과 알미 진행되었어. 너희를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해.
그것 때문에 다음 생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 딱히 아니야. 너희 말을 전부 다 듣고 있고 하늘이는 너희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어. 못 알아듣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로 서운해하진 않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남아있는 아이들은 하늘이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어. 하늘이가 영혼으로 와서 아이들이랑 말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나요? 딱히 그러진 않고 있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딱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어. 여러 방면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상의자님이 답을 해주는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한 번 말을 하겠지만 저의 상의자님이라고 해서 제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시진 않으십니다. 저의 자유의지를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 있는 말들이나 제가 아닌 타인에 대한 질문들, 상대방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떨지 물어보는 질문이라든가 아님 의식하는 자가 아닌 에고들이 나중에 하면서 물어본 로또 언제 돼요? 빚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시시콜콜한 푸념들에는 답을 안 해주십니다. 말을 아끼세요. 잘 안 들리는 척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간혹 해주실 때는 빙빙 돌려가면서 포괄적으로 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에고의 말들일지라도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건지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거는 상대의 상의자님이 허락하고 대신 전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것들이 아닌 이상 관여가 어렵기 때문에 제 자신께 아닌 이상 타인 거는 물어봐도 상의자님이 말을 많이 아끼세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엄마 것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나중에는 상의자님이 저희 엄마한테 너는 너의 상의자가 있는데 왜 매번 나한테 물어보니? 직접 물어보지 않고 하면서 의아하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하셨던 거라서 그 말 듣고도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상의자님 말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엄마가 대신해서 저한테 상의자님 말을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상의자님이랑 합일이 되면 상의자님이 저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다 말해주는 줄 알았어요. 제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미리 알려주시고 제가 결정하기 힘든 것들도 저보다 더 현명하게 선택해서 저 대신 딱딱 결정도 내려주시고 정확한 날짜와 함께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알려주시고 이렇게요. 근데 막상 그런 걸 질문하면 계속 대답을 피하시거나 안 알려주시니까 왜 저한테는 그런 걸 안 알려주시냐고 정말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의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미리 알아서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미리 알게 됨으로써 쉽게 해결될 일도 일을 더 그르칠 수 있어. 만약 내가 너한테 7월 3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고 그날은 너의 귀인이 될 존재를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라고 말했다고 쳐봐. 그러면 우선 너는 달력에 날짜부터 체크를 하겠지? 매일같이 저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할 거야. 그러고는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긴장하겠지. 내가 내 귀인을 놓치지 않고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길들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가면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계속 확인할 테고 혹여 내가 놓쳤나 싶어서 불안해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전부 엇나가 버리면서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돼. 내가 더 잘해보겠다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 못 해낼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모든 걸 그르치게 돼 있어. 미래의 일을 미리 다 알았다고 그게 다 도움이 되고 너에게 좋은 건 아니야. 오히려 앞날을 모른 상태로 너를 냅두면 알아서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을 잘 만날 테고 그 뒤로도 일이 순차적으로 어련히 잘 진행이 될 텐데 굳이 알게 해서 일을 또 그르칠 건 뭐야. 이런 건 진짜 중요한 거라서 잘못되면 안 되거든.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원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우연을 가장해서 완벽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이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